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획은 자료 조사에서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나가면서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더군요.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생산하는 자료고 2차 자료는 남들이 생산해 놓은 거를 가지고 내가 좀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자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은 그 단계가 첫 번째는 자료가 있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화해야 돼요. 자료는 데이터라고 하고 정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면 정보가 돼요. 근데 그냥 갖다 놓으면 그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 상태로는 글이 안 돼요. 글이 되려면 정보화 시켜서 쓸데없는 거를 버리는 과정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면 굉장히 요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는 두 가지 조사가 있어요. 논문을 쓸 때 정량 조사도 있고요. 정성 조사가 있습니다. 정량 조사는 많이 하는 게 설문 조사를 해요. 뭐 구글 폼으로 해가지고 설문 조사도 하고 직접 만나서 설문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정성 조사는 전문가 그룹을 갖다 놓고 그 그룹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들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성적 조사를 하는 거죠. 왜 정량적 조사만 하면 문제가 되냐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해달라니까 그냥 하지. 그리고 뭐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성적 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자료 이런 부분들이 봅니다. 자, 이걸 하실 때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뭘 가냐면 여기다 국회 도서관이라고 쳐보세요. 국회 도서관. 국회 도서관이 제일 좀 디지털화가 빨리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셔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챗GPT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겠다. 챗GPT를 쳐봐요. 이렇게. 챗GPT를 쳐보면 챗GPT 자료가 쭉 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논문서부터 뭐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아예 PDF 자료도 돼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보면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굳이 책으로만 보는 거하고 여기에 이렇게 찾아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논문이나 책 같은 경우가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의외로. 그 정보라는 게 논문하고 책이 나오려면 챗GPT도 지금 논문이 좀 나오기 시작하지만 벌써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금방 나올 수 있지만 기사가 묶여서 주간지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월간지가 나오고 개간지가 나오고 뭐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내가 쓰는 것들이 좀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도 다 뭐가 있어요?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죠. 내가 옛날 지식을 가지고 쓰게 되면 그거는 벌써 한참 지난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썩은 사과나 뭐 썩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신 거를 쓰실수록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되게 노력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회 도서관 하나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데를 쳐보세요. 국가 통계 포털. 자, 그리고 여기는 꼭 내가 무슨 뭘 할 때 통계 포털은 꼭 가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가입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모든 걸 통계적 접근을 가잖아요. 돈도 벌 수 있어요. 비즈니스도 읽을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인구만 제대로 알아도 저는 사실 채용 트렌드 책을 쓰게 된 것도 인구 분포를 보니까 갑자기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신입사원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겠다. 이게 채용이라는 게. 그걸 생각하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인구 분포가 시니어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점점점 시니어들이 지금 많고 지금 밑에 있는 분들이 점점점 적다 보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냐? 회사에서 당연히 신입사원들이 더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 자체가 적으니까 그들을 배려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또 다른 데를 가버리니 지금 회사에서는 채용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 인구 분포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내 통계를 가보셔서요. 이 중에 내가 지금 노동에 대한 걸 좀 공부하고 있다. 노동. 그리고 노동 중에서 지금 경제활동 인구를 좀 보겠다. 그리고 인구활동 총괄. 그리고 이 성별 활동을 찾아서 한 단계에 들어가면 여기 국가에 간 거는 다 이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엑셀로 다운로드 받겠다. 그리고 누르면 엑셀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면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인구분포뿐만이 아니라 통계적 접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릴 수 있어요. 자, 요거까지만 좀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좀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봐드릴게요. 정성적 접근, 정량적 접근. 정량적 접근은 이 수치가 되게 중요하고 이 국가 통계 포털을 보시는 게 좋고요. 정성적 조사는 이 인터뷰 기법이나 신문 스크랩이나 직접 만나서 전화 인터뷰 뭐 이런 것들도 좋아요.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 이게 비카인즈 아까 두 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접근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만 추구하시는 분들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너무 또 정성적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편향이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도 유튜브만 보다 보면 우리가 좀 편향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봤던 것들을 자꾸 이게 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한쪽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게 공정하게 보지가 않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 보고를 하셔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가 중간 보고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회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누가 교수님이 뭘 시켰다, 그리고 같이 팀워크를 한다, 그러면 중간에 중간지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어떤. 근데 안 물어보고 했다가 나중에 그걸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중간에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상황을. 그래서 누구랑 약속을 해놨다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고 이런 것들도 다 중간 보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까는 제목이었고요. 소제목을 찾아봅니다. 소제목은 크게 포괄적인 걸 금지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그냥 보통 무슨 동향, 무슨 현황, 개요 막 이렇게 포괄적인 걸 쓰다 보면 너무 거시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녹색 성장 최근 동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최근 동향 중에 키워드가 뭐냐?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한다. 기후변화 학교를 운영한다. 근데 이거는 기후변화 학교면요, 내 머릿속에 기후변화 학교가 떠올라. 근데 그냥 최근 동향이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텔링을 하지 말고 쇼잉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 글쓰기에서 가장 큰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기후변화 학교 운영하는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거기다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설득법 중에 하나예요.